네, 결과가 뻔한데 그냥 원샷으로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과정을 치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벌써부터 이번 전당대회는 망했다. 뭐 이생망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한때 젊은이들이 썼다는 말을 패러디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8월달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이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상이 걸린 거 맞나? 뭐 이런 다른 의견도 있을 겁니다. 압도적인 후보 1명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가 확실시되면서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흥행 빨간불 켜졌다는 말이 맞는지 또 그것이 지금 민주당한테 어떤 뭐 위협적 요소인지 뭐 이런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민주당에서 원샷 경선 뭐 이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홍현주 기자. 네, 민주당 지도부에서 아직 검토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일각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지역 순회 경선 대신이요. 원샷 경선을 하는 방안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요.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주목을 끌 만한 반전이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이재명 대표 앞선 결과가 뻔한데 굳이 지역을 다니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출범해서 구체적인 경선 방식과 일정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원샷 경선 뭐 술 마시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네, 한 번에 끝낸다는 이야기겠죠. 예. 기존의 지역 순회 경선을 생각해보면 전국을 돌면서 순차적으로 투표하고 또 개표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론의 관심을 높여가는 효과를 노린 건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됐던 2022년 전당대회 때도 7개 권역별로 이 투표와 개표 진행했던 방식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2년 전에도 일찌감치 이 전 대표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흥행이 저조했다 이런 시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거론되는 원샷 경선의 경우 후보자들이 지역별로 합동 연설회는 진행하면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되 투표와 개표는 지역별로 별도로 하지 않고 한 번에 결과를 공개한다 이런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회 경선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에 발표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전례가 있는 게요. 문재인 정부 2년차 때 2018년 이해찬 대표가 당선됐던 때인데 그때는 계파 갈등 방지를 위해서 이 원샷 경선 방식으로 치러졌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병묵 국장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흔히 뭐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말들 하는데 선거가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2년쯤 후에 있잖아요. 네. 그 지방선거가.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흥행을 정말로 걱정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흥행을 걱정하고 뭐 흥행에 빨간불, 파란불 뭐 만약에 이런 거를 우려했다면 네. 지금 이재명 전 대표 혼자 뭐 출마하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예. 뭔가 그 사전에 정지 작업이 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 원샷 경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개념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네. 저렇게 지역을 순회하고 거기서 투개표를 하고 뭐 이런 게 원샷 경선이 아니고요. 네. 원샷 경선은 그냥 중앙 서울 같은 데서 전당대회 한 번 해서 예. 거기서 합동 연설회 하고 투표해서 발표하는 게 원샷 경선이고요. 네. 지금 저거는 원샷 경선은 아닙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왜냐하면 지역을 순회하거나 어떤 방식을 동원하더라도 결국은 이재명 전 대표의 압승이 예상되는 또는 자칫 잘못하면 추대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여기서 뭐 굳이 뭐 이런 수 저런 수를 써서 뭐 이재명 뭐 80 몇 %, 뭐 이재명 90 몇 %, 뭐 이런 식의 걸 할 필요가 있느냐? 네. 그렇게 되면 차라리 희화화된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뭐 이 일종의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추대 이런 분위기를 약간 물타기 하려고 여러 아이디어를 지금 구상 중인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준욱 대변인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해본다면 어쨌든 이제 8월 말에 있을 전당대회 때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이미지가 이제 나빠지는 건 막아야 된다 이런 뜻 같아요.
뭐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하고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같이 놓고 말씀들을 주시면 그러면은 뭐 한쪽은 흥행하고 있고 한쪽은 지금 그 흥행 요소가 사라졌다. 네. 그리고 또 연임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와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치러지는 각각의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 총선에서 그 참패한 국민의힘과 네. 그래서 당을 어떻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바꾸어내야 되는 것을 그 고민해야 되는 국민의힘과 네. 민주당은 총선 통해서 압승을 했고요. 그 압승의 주인공을 견인해 왔던 그 주인공이 이재명 대표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네. 그렇다 보면은 민주당의 지금 전당대회는 어떤 총선에서의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흥행을 노리고 그 흥행을 통해서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지금 이제 말씀을 제가 좀 비유적으로 해 본다면 말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의 그 토대 위에 새로운 수장을 뽑는 거고, 저 민주당에서는 개선 장군 뭐 대관식 치르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이런 뜻인지요. 뭐 대관식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나간 너무 표현이다. 나간 표현 같고요. 예. 저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과는 민주당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것이고요. 다르다? 네. 네. 민주당은 총선에서 이기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 왔고요. 지난 2년 동안. 네. 그리고 앞으로 이 그 국면을 계속해서 누군가는 당내에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리더십을 형성해 가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중론의 여론들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모이고 있는 과정인지 이미 다 모이면 끝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모양을 좋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인지 이제 그 얘기를 저희가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하나 보시겠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 하려니까 입에 익숙치가 않아서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대표직 사퇴 이후에 연임을 준비하는 이제 그 절차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연임, 이 연임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다고 합니다.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당원들의 지지를 이재명 대표가 강력히 받고 있고 또 그들이 강력하게 연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다가 이재명 후보 한 명 놓고 찬반 투표하는 건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돼도? 뭐, 아니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연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 대표 어차피 이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그렇죠. 분 똑같죠.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임이 이 대표에도 안 좋고 민주당에도 안 좋다라고 봤는데요. 단일 대우로서 야당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의 확실한 각을 세우면서 야당의 지도자로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구색 맞추기 무슨 계산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지금 정치에서 그게 먹힐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2000년 새천년 민주당 창당 이후 현재까지 24년간 연임한 예가 없었거든요. 먹던 설탕을 계속 먹는 정도 이상으로 좋은 보약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네, 성재준 의원께요. 이제 먹던 설탕, 저 설탕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이제 나와요, 간혹. 그러니까 설탕 달달한 맛에 계속 먹다 보면 이가 상한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이제 결국은 뭐 구색 가축이라는 말도 조금 전 영상에서 잠깐 지나갔는데, 구색 가축이라는 건 이제 가령 경쟁하는 후보를 내세웠다가 이제 결국은 뭐 이재명 대표 옹립 추대 이런 분위기로 결말지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약속 대련.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앞둔 분위기를 보면은 너무 흥행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이게 뭐 빨간불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뭔가 이제 좀 어떻게든지 간에 초록불로 바꾸기 위해서 수를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보라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후보가 나오는 것조차도 제가 보기에 민주당 내부적으로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인영 지금 이제 의원 같은 경우도 나갈 생각이 있다라는 식으로 약간 얘기가 나왔다가 결국에 이제 잦아들지 않았습니까? 네. 뭐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이인영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못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뭔가 충성심을 잘 발휘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포인트인 거 아니겠어요? 네. 사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단일 후보로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잘못된 거죠. 이거는 민주당에서 민주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인 건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 가지고 다른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네. 민주당 쪽에서는 아까 박성준 의원 얘기가 단일 대우와 강력한 리더십 이제 이게 필요할 뿐 거기에 대해서 구색 갖추기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요즘 시대에 그런 게 먹히겠느냐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땐 좀 소름이 저는 끼칩니다. 이게 지금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야당, 그것도 거대 지금 야당의 상태에서 구색 맞추기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나와요.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다양성이 담보가 된다라는 게 지금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이 민주를 지켜왔던 방식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구색 맞추기라는 식으로 표현이 나오는 것도 너무 놀랍고, 아까 전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재명 후보 한 명만 나와가지고 찬반 투표가 되는 거,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그거 문제가 될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20년 만에 원내대표 단일 후보로 이번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찬반 투표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찬반 투표를 통해서 원내대표를 뽑고 당대표를 뽑는 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사실 모든 분들이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들에서는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보면서 지금 북한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이제 그 김영지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명 중에 또 친명이라고 여겼던 분인데 소신 발언하셨죠.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설탕 계속 먹게 되면 이 다 썩게 된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다 빠진 것 같아요. 빨리 이를 닦고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설탕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탕으로까지 제가 보기에는 드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민주당의 민주가 없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지적을 구색 맞추기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반발이 나온다라는 건 정말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